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이것. 그런데 의외로 공복에 먹으면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속이 허전하죠. 허겁지겁 밥을 차리기 귀찮을 때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영양이 가득하고 광고에서도 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빈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위장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복에 이것 먹으면 속이 상한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막상 경험해 본 분들은 그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먹고 나서 속이 쓰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더부룩해지고 어떤 분은 묘하게 피곤함이 몰려와서 아침을 망쳤다고까지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72세 박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이것을 올려놓고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 굳게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화끈거리고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몸에 좋다 해서 먹었는데 왜 오히려 아픈 걸까? 박 어르신은 그때서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서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68세 이정자 여사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 영업 준비가 바쁘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다가 늘 간단하게 이것을 꺼내 드셨죠.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듯 했는데 며칠 지나니 위가 더부룩하고 장이 예민해져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식습관을 바꾸면서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겉보기에 건강식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아침 공복에는 오히려 독처럼 작용하는 걸까요? 우선 속설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민간요법이나 속설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농촌에서는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간단히 이것만 먹고 밭일에 나섰다가 속을 버리는 경우가 잦았던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빈속에는 절대 이걸 먹지 말라는 말로 전해져 내려온 거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양이 풍부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복에 이것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산이 분비되는 시간, 위벽의 상태, 장내 세균의 균형까지 아침 공복에는 특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때 이 음식이 들어오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꼭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침마다 습관처럼 이것을 챙겨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정말 몸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쌓이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하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것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침 공복에는 특히 피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위장을 괴롭히는 숨은 범인들이죠. 조금 의외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그 속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얼마나 든든한 건강 자산이 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먹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이로운지 그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하나하나 짚어가 보시죠. 혹시 이 대목에서 이미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한두 가지쯤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시면 그게 정말 문제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열어볼까요? 공복에 먹으면 위를 괴롭히는 음식,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를 괴롭히는 첫 번째 음식,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즐겨 드십니다. 포만감이 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또 달콤한 맛이 입맛을 살려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가 가진 칼륨이 우리 몸속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칼륨 자체는 분명히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지만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는 아침 공복에 들어오면 위벽을 자극하고 급격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 김정순 여사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하나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녀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는 아침을 책임지는 과일이라는 말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날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까지 들어 결국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면서 의사가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다라고 권했습니다. 이처럼 속설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죠. 바나나는 분명히 좋은 점도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 바나나는 혈압 조절과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아침 공복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 후나 간식으로 먹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바나나는 독이 아니라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짚어볼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신이 준 선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과일입니다. 특히 리코펜 성분은 암 예방, 혈관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공복에 섭취했을 때 위산과 만나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남 목포에 사는 74세 이호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신선한 토마토를 가라주스로 드셨습니다. 그는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위가 자주 쓰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식습관을 확인하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공복에 마신 토마토 주스였던 겁니다. 토마토 속의 수산과 유기산이 위산과 함께 작용하면서 위 점막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에게는 토마토가 오히려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토마토가 나쁘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공복의 날로 먹는 대신 식사 후, 특히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는 강력한 건강지킴이가 되는 겁니다. 속설이 전부 틀린 건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토마토는 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는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E까지 들어있어 심장의 친구라 불립니다. 하지만 공복에 한 움큼씩 먹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화효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견과류에 기름진 성분이 들어오면 위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소화불량과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부평에 사는 67세 장영숙 여사는 건강 잡지에서 아침에 견과류 몇 알이면 하루가 달라진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며칠 지나자 위에 가스가 차고 불편감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의사가 아침 공복보다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꾸준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문제는 아몬드 자체가 아니라 공복 섭취였던 겁니다. 방법만 바꿔도 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왜 속설이 전해져 내려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공복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산 분비, 전해질 균형, 소화효소 분비가 모두 미묘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들어가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황과 조합만 바꾸면 공복의 독이 건강의 보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믿고 먹던 음식들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나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바나나가 나쁘다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바나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우리에게 바나나는 건강의 상징 같은 과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와 어떻게였다는 겁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최광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바나나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에게 바나나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허기를 달래주는 든든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아침마다 바나나만 먹다 보니 속쓰림이 잦아지고 혈압약을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의사에게서 식사 대신 바나나만 먹는 건 피하시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간단히 죽이나 토스트를 곁들인 뒤 바나나를 먹었더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나나가 문제가 아니라 공복에 단독으로 먹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는 사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참 많습니다. 시장에서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사와서 소금 살짝 찍어 먹거나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리고 오히려 위염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9세 이은희 여사는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토마토는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믿고 몇 년간 매일같이 챙겨 드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속이 불편하고 소화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공복에 마신 토마토 주스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 말에 따르면 위산이 활발할 때 토마토의 산 성분이 더해져 위벽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에 토마토를 먹거나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먹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사례입니다. 아몬드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1세 김영자 여사는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아침마다 아몬드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녀는 아몬드가 혈당에 좋다더라는 말을 듣고 열심히 실천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아몬드만 먹다 보니 속이 늘 더부룩했습니다. 심지어 당뇨 약을 먹는 시간과 겹치면서 위에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양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아침 식사 후에 요거트에 아몬드를 곁들여 먹는 습관으로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속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생활의 지혜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공복에 이것 먹지 말아라고 했던 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속설이 오늘날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다시 확인되는 것뿐이죠. 최근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2021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특정 과일과 견과류는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먹을 때 소화 효율이 높고 위장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연구는 복잡한 통계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때와 방법을 잘못 고르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이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침에 좋은 습관이라 믿으며 드신 음식들이 사실은 몸을 괴롭히고 있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먹으면 혈관을 지키고 위를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공복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만 그 가면을 벗고 우리를 시험했던 겁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바나나 먹고 다녔는데 속이 자꾸 쓰려서 결국 포기했어. 토마토 주스가 몸에 좋다 해서 마셨더니 오히려 속이 불편하더라. 견과류는 몸에 좋다니까 꾸준히 먹는데 아침에만 먹으면 꼭 더부룩했어.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 처음엔 의아합니다. 분명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인데 왜 공복에는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우리의 위장은 아침에 가장 예민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위벽은 얇아지고 위산은 강해지고 소화효소는 아직 충분히 분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평소에는 문제 없던 성분조차 과하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원래 심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미네랄이지만 공복에는 전해질 균형을 흐트러뜨려 가슴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 성분은 원래는 항산화 효과를 내지만 공복에는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을 부추깁니다.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은 원래 혈관을 청소하는데 공복에는 소화효소가 준비되지 않아 더부룩함과 위장 부담으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의 78세 한동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나나가 나쁘다는 걸 믿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은 아침에 바나나 2개를 먹고 약을 삼켰더니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하더라고. 그제야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됐지. 또 강릉에 사는 66세 김명자 여사는 토마토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토마토를 사랑했어. 특히 여름철이면 아침마다 시원하게 갈아 마셨지. 근데 점점 속이 쓰리고 위산이 올라오더라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공복에 토마토 주스는 피하라는 얘기를 듣고 식사 후로 바꿨지.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좋아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의 말은 책에서 본 연구보다 훨씬 설득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담이야말로 속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물론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9년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복에 특정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했을 때 위산 분비량이 증가하고 위 불편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음식을 식사 후에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소화가 원활해지고 혈당 관리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올바른 때에 먹으면 약이 된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아몬드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73세 이순애 여사는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대로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약을 챙겨 먹었죠. 그러다 아몬드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공복에 아몬드 열알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생기고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영양사의 권유로 아몬드를 오후 간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속이 한결 편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 모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는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노년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공복에는 속을 자극하지만 식후에는 혈압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공복에는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조리해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몬드는 공복에는 소화 부담이 되지만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아침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침마다 무심코 집어드는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몸에 좋다고만 믿었지만 사실은 그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습관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문제가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함께 먹었을 때 서로 충돌하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런 조합을 무심코 선택하면 위장을 2번, 3번 더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우유 한 잔과 바나나 하나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겉으로 보면 영양 만점 같은 조합이지만
사실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 속의 단백질, 지방이 동시에 들어가면 위에서 분해하는 과정이 느려지고 발효 현상처럼 가스가 차면서 속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조인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셨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아침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가 안 되고 아침마다 더부룩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며 불편이 커졌습니다. 의사는 바나나와 우유 조합은 공복에는 피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식사 후 간식으로는 괜찮지만 빈속에는 위를 혹사시키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조합은 토마토와 오이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죠. 샐러드에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넣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는 이 조합이 위를 더욱 자극합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해 기대했던 영양 효과는 줄어들고 위에는 산 성분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최은자 여사는 아침마다 오이와 토마토를 가라주스로 마셨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와 피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마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속쓰림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영양사가 토마토와 오이를 공복에 섞어 마시는 건 피하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합을 바꾼 후 속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아몬드와 커피입니다. 커피는 아침에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서 아몬드를 곁들였다면 이 또한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위산을 강하게 분비시키는데 여기에 소화가 느린 아몬드의 지방이 더해지면 위에 오래 머물면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속쓰림, 위산 역류, 더부룩함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산 남포동에 사는 72세 정혜숙 여사는 늘 아침마다 아몬드 몇 알과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활력이 나는 기분을 느꼈지만 점점 위가 타는 듯한 증상과 속쓰림으로 고생했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묻자 아몬드와 커피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은 다른 방식으로 드세요 라는 조언을 받았고 그 후 식사 후에 아몬드를 따로 챙기면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함정들이 많습니다. 바나나와 감귤류 주스를 함께 먹으면 산도가 높아져 위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토마토와 고구마를 동시에 먹으면 위산과 전분이 섞여 소화 과정이 더뎌집니다. 아몬드와 탄산음료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과 가스가 심해집니다. 이쯤 되면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공복에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위장을 2번 괴롭히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양 만점이라고 생각했던 조합이 사실은 위를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공복에는 음식 하나만으로도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잘못된 조합까지 겹치면 그 부정적 효과는 배가 됩니다. 속설 속에 숨어있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빈속에는 아무거나 섞어 먹지 마라 하신 이유가 다 있던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경계심입니다. 무심코 습관처럼 집어든 조합이 내 몸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 토마토와 오이, 아몬드와 커피. 이 세 가지 조합은 특히 공복에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복에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를 멀리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이보다 더 든든한 건강 친구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반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나나의 최고의 짝꿍은 통곡물 시리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나나를 그냥 집어 먹곤 하지만 통곡물 시리얼이나 오트밀 위에 잘라 넣어 보십시오. 이 조합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시리얼의 식이섬유가 바나나 속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9세 김정자 여사는 당뇨 때문에 아침 식사에 늘 신경을 씁니다. 처음엔 바나나만 먹어서 혈당이 출렁였지만 영양사의 권유로 오트밀 위에 바나나를 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혈당이 안정되고 속쓰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침이 즐겁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의 최고의 짝꿍은 올리브유입니다. 토마토 속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볶거나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영양 흡수는 23배 높아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박순남 여사는 평생 위가 약해 토마토를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알려준 방법대로 저녁 식사 후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속쓰림이 사라지고 혈압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토마토는 이제 나의 건강 비밀병기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아몬드의 최고의 짝꿍은 요거트입니다. 아몬드의 단단한 질감과 지방은 단독으로 먹으면 소화가 더딜 수 있지만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전혀 다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이 소화를 돕고 단백질과 아몬드의 비타민 E가 시너지를 내어 장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게다가 맛도 좋아서 아침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김영호 어르신은 늘 아침에 아몬드를 한 움큼 드셨다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영양사의 조언대로 플레인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어 먹기 시작했죠. 몇 달 후 그는 변비가 사라지고 혈압 수치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이 한결 편해졌다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올바른 조합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는 공복에는 위를 괴롭히지만 올바른 짝꿍과 함께라면 든든한 약이 됩니다. 바나나는 통곡물과 만나 혈당을 잡고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만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며 아몬드는 요거트와 만나 소화를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아침 식탁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른 보너스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근육 회복과 에너지 공급에 좋습니다. 토마토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리코펜이 시너지를 냅니다. 아몬드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짝을 만났을 때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아침 식탁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는 훨씬 가볍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속을 괴롭히고 올바르게 먹으면 든든한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를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는 피해야 하지만 식사 후 간식으로는 훌륭합니다. 특히 오트밀이나 현미죽 위에 바나나를 잘라 올리면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믹서기에 두유를 넣고 바나나 반 개만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반개입니다. 어르신들은 혈당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두 개씩 먹는 것보다 소량을 천천히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이선옥 여사는 바나나를 늘 아침에 하나씩 통째로 드셨습니다. 그러다 속이 불편해져서 손녀가 알려준 대로 바나나를 잘게 썰어 현미죽 위에 올려 먹기 시작했죠. 그 후로는 속이 편안해지고 에너지도 오래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고프니까 한 개씩 먹었는데 이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겠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기보다 살짝 익혀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리코펜이 열에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조리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살짝 구워 드시거나 올리브유를 조금 두른 팬에 볶아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샐러드 대신 달걀 프라이 옆에 토마토를 구워 곁들여 보십시오. 그냥 먹을 때보다 속이 훨씬 편하고 맛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0세 박말순 여사는 젊었을 때부터 토마토를 즐겨 먹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가 자주 쓰려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엄마 그냥 먹지 말고 살짝 볶아 먹어봐라고 권했습니다. 그 조언대로 조리법을 바꾸자 위 불편이 사라지고 피부도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토마토를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하루 10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공복에는 피하시고 요거트나 우유, 샐러드와 함께 드셔야 속이 편합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가 잘 됩니다. 또 아몬드를 그냥 먹기 힘들다면 믹서기에 곱게 갈아 우유나 두유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6세 최상철 어르신은 늘 아몬드를 그냥 씹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시리고 위가 불편해 고생했죠. 그러다 며느리가 아몬드를 곱게 갈아 요거트에 섞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었고 오히려 소화도 더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이 따로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소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리기 때문에 바나나든 토마토든 아몬드든 반드시 작은 양부터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먼저 드신 뒤 음식을 드시면 위가 훨씬 편안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전날 준비입니다. 아침마다 급하게 챙기다 보면 습관처럼 공복에 잘못된 음식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작은 반찬통에 아몬드 열알을 덜어두고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냉장고에 넣어두고 바나나는 반 개만 잘라 랩에 싸두면 아침에 훨씬 수월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레시피와 섭취 가이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하고 조금만 천천히 먹고 조합을 알맞게 고르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의 차이가 속을 살리고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건강한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을 괴롭히는 음식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반전의 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 모두가 건강식품이라고 믿었던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공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든든한 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괴로움이 될 수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올바른 시기를 만나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경북 영주에 사는 77세 김동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이 들고 보니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더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진짜 건강이더라고. 그의 말처럼 건강은 무조건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지혜롭게 챙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습관처럼 아침마다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를 드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셨다면 이제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공복에 먹는 대신 식사 후 조금 곁들이거나 좋은 짝꿍을 찾아 함께 드신다면 몸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방법을 모를 때만 독이 될 뿐입니다. 방법을 알면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만, 올바른 타이밍에. 이 단순한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건강한 하루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아침은 하루를 깨우는 가장 든든한 시간이 됩니다. 내 몸이 기뻐하는 아침,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침.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 되어 누군가의 아침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